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방송은요. 어저께 이제 저희 본사 사무실로 인터넷 경제신문사에서 이제 취재를 하러 한번 왔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부동산 전체를 이제 부동산 경매 쪽을 취재를 하시려는 어떤 기획을 갖고 계셨나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 며칠 전이죠.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이렇게 시간을 미루다가 어저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어저께 만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제 방에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졌죠. 이제 취재라면 취재인데, 우리 젊은 여성 기자님께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 질문들을 가지고, 방송을 몇 개 정도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진행하는 어떤 방송은 질문. 첫 번째 질문 중에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법원 경매 초보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우량 물건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 것이냐. 예, 우량 물건이라고까지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지만은, 좋은 물건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팟빵의 초창기부터 애청자분들은, 나도 얘기할 수 있어. 우량 물건은 이러이러한 조건이고,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방송에서 들었어. 라고 하는 어떤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만은, 우리 이제 취재다 보니까 익히 아는 얘기지만은, 또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량 물건의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시세 차익이 크든가 월세 수익이 크든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익이 큰 것을 우량 물건이라고 한다. 그럼 수익이 큰지 작은지는 개인의 어떤 수익 구조가 좀 다르겠죠? 너무 허무맹랑하게 1억 투자해 놓고 한 2억 바로 봐버려야 되는, 또는 한 2천만 원 투자해 놓고 5천 이상 봐버려야 하는, 또는 어떤 경우처럼 자신의 수익률을 정해 놓고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투자한 것 대비해서는 20-30%를 수익을 봐야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자기의 주관적인 수익률의 어떤 수치가 있습니다만은, 그 수치라는 것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시중에서 내가 이 물건을 사지 않고 통장에 보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적금이나 기타 은행의 수익률보다 몇 배 정도 높다면 만족스럽다라는 부자 마인드가 작동하는, 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지, 이왕이면은 큰 돈을 벌면 좋지만은 그 큰 돈에만 또 집착을 하다 보면은 물건을 못 사고 물건에 대해서 편협되는 생각을 갖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편협된 생각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우량 물건은 어떤 식으로든지 시세 차익이든지 전월세 수익이든지 시세 차익이 큰 거, 수익이 큰 거를 우량 물건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법원 경매는 여러 명이 붙는 겁니까? 여러 명이 붙지 않는 겁니까? 네. 법원 경매는 말 그대로 경쟁 입찰입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고가의 경매 가격을, 낙찰 가격을 쓴 사람이 그 물건을 가져가게 되는 게임이죠. 이왕이면 수익을 더 크게 봤으면 좋겠지만은, 수익에 집중하다 보면은 낮은 금액을 쓰게 돼 있고, 낮은 금액을 쓰다 보면은 고수익은커녕 0이죠. 예. 오로지 수익률이 하나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붙으면서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금액을 쓰는 거, 그게 낙찰가에 대한 어떤 고민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도 경쟁 입찰이니까 낮은 금액에 붙는 게 좋겠다. 예, 그죠? 그러려면은 내가 낮은 금액에 붙을 수 있으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에 들어오지 않아야 되겠네요. 네, 경쟁자 수가 적어야 되겠다. 그러면 경쟁자 수가 적으려면은
그 사람들에게 체면을 걸어가지고 또는 그 사람들의 협박을 해서 법정에 온 사람들 중에 내가 입찰할 물건에 입찰하지 말라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협박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 물건을 통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는 쓰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입찰을 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통제할 능력이 없다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비밀리에 어떤 비밀 투표 같이 금액 자체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이기고 입찰해서 1등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경쟁자 수가 적고 그 경쟁자로 들어온 사람들 또한 이 물건에 과다한 입찰 금액을 쓰지 않을 정도로 무엇인가가 하자가 있어 보이는 물건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역시 그 기자님은 이제 질문이 좀 예리한 편이죠. 사실은 법원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말이라고 했고, 말의 경매의 90%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이고, 입으로 하는 말을 질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질문하는 법이 탁월하면 경매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어떤 기술도 없고 질문하는 법도 모르는 사람이 말을 잘할 리는 없고 말을 잘할 리가 없기 때문에 경매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하는 법이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권리 분석이 어려워 보여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명도가 어려워 보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야 되고 귀로 듣기에 좋지 않아야 다수의 사람들이 경쟁 입찰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또는 경쟁 입찰로 이 물건에 입찰이 들어온 사람일지라도 이런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조금만 쓰고 말아버리는, 즉 베팅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 물건의 단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들어온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말 그대로 다들 좋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눈에 보기에도 안 좋고, 귀로 듣기로도 안 좋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 무슨 이유로 반대로 가서 그 물건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즉 다들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이 물건은 안 좋다, 별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유와 어떤 근거로 그거와 반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이 물건을 응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왕이면은 전부 다 야, 이 물건 잘 샀어. 이 물건은 초역세권이야. 너무 좋아. 하면 좋은데 이 물건은 땅도 안 좋아. 경사도 져 있어. 차도 안 들어와. 이삿짐도 구루마로 날라야 돼. 뭐 기타 등등. 뭐 여기는 뭐 동양이 좋은데 요건 서양이라는 둥. 이거는 뭐 올해 한 4, 5년 동안 4, 5년 정도 지어진 것이 신축이지. 한 15년 됐는데 이런 거는 낡은 집이라서 안 된다는 둥. 올 수리를 하지 않으면은 뭐 전세도 적게 들어온다는 둥, 기타 등등. 이런 식의 얘기들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물건의 단점만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그 단점들이 너무 일리가 없는 단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도 지금 금년인 2016년에 나오는 차가 좋지 2010년에 나오는 차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획일적인 기준, 그 다음 평행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당연하게 단점으로 좌우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빈촌이 있으면 빈촌에서 모여 살면서 그 빈촌에 있는 집과 부촌에 있는 집을 비교하면 단점밖에 없죠. 그러나 그 빈촌에서도 빈촌으로 속한 그 집들 사이에서도 조금 더 나은 집, 조금 더 나쁜 집, 이런 것들이 나뉘면서 또 그 빈촌에 가서 방을 얻으러 가면은 아이고 이 정도 집은 얼마를 줘야만 살아요 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제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서울에서는 강남, 강북이 명확하게 나뉘지만은 뭐 저기 지방에 있는 물건들은 강남이든 강북이든 어디다 갖다 댈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지방에 가서 물건을 또 얻으러 다니면 그 물건하고 또 더 좋은 집, 더 나쁜 집, 덜 좋은 집 이런 식으로 또 격이 나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즉 세상 이치는 상대성이라는 이치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무슨 근거로 남들이 꺼리는 물건에 어떤 우량 물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되고, 무슨 근거로 우량 물건이라는 것은 눈에 보기에도 안 좋고 귀에 듣기에도 안 좋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변을 하기를, 지금 질문을 하신 거에 어떤 사고 방식에는 좋다 안 좋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일반적으로 현명한 현자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즉 공인중개사들이 제가 노골적으로 그랬습니다. 공인중개사들, 즉 부동산 중개업을 삼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주로 지식을 뽑아내고 정보를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뽑아내는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기자님이 생각하기에 부자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가난한 걸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부자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그러면 부동산 공인중개를 20년을 한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생각하지만 이분들은 하루에도 9시간, 10시간씩 부동산 일만 하고 그런 거를 365일 하고 그런 거를 또 10년도 했다면 이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부동산 속에서 놀고 먹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어떤 혜택과 부동산의 가장 큰 매력인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겠네요. 네. 왜? 현재 살아가는 모양새가 부자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부자들의 주된 어떤 도구가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을 이용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고 맨날 부동산 일만 하는 그 사람이 10년하고 20년 했는데도 부동산의 묘리를 깨닫지 못하고 큰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부동산에 있어서 하수입니까? 고수입니까? 네, 하수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세조사를 하러 돌아다닐 때 하수들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수들의 말은 판단력이 옳다고 봐야 될까요? 틀리다고 봐야 될까요? 네. 옳다는 판단을 늘 입버릇처럼 옳은 판단만 해야 된다면 왜 공인중개사들이 사회의 상류층이 되지는 않은 것일까요? 네. 틀린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답은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그죠? 틀린 생각. 이분들의 생각이 꼭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틀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그분들의 얘기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부동산 분야에서는 소수가 부자고 대다수가 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의 대부분 정말 한 100명 만나면 한 2명 내지는 5명 빼고는 나머지 95명의 견해를 견해 존중은 민주주의니까 인격 존중과 관련해서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냉정한 세계죠. 여러분들이 김연아나 기타 등등의 사람들에 대해서 스포츠를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하고 그 사람의 그 스포츠 실력을 존중하는 건 다른 것이죠. 그죠? 스포츠에서는 순위가 제일 중요하고 실력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각자 인격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실력이 없어도 그 실력이 존중받는 건 아닙니다. 그죠? 실력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을 철저하게 나누는 게 스포츠의 세계죠. 냉정한 승부의 세계다. 여러분들이 그 밤잠 안 자고 경매에 응찰했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밤잠 안 자는 공로를 인정해서 물건을 작은 걸 하나를 서비스로 주거나 이런 짓 안 하죠. 무조건
날밤을 새든 뭐 죽을 똥을 싸든 생똥을 싸든 떨어지면은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순전한 경쟁 입찰이고 냉정한 세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나 기타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저런 견해도 있구나 하고 존중하는 것은 뭐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견해가 옳다 그르다라는 평가의 세계에서는 냉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정보를 주로 얻는 곳인 부동산의 어떤 견해를 듣고 따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부동산 업자의 살아가는 모양새를 뛰어넘지는 어렵습니다. 뛰어넘기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곳에 숨겨진 보석이 있는 것이고 대다수가 기라고 하는 곳에 별 볼 일 영양가 없는 물건인 경우들이 나름 많이 존재한다. 이런 어떤 기본적 이치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들한테나 부동산 업자들 또는 경매나 몇 년 했어 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들을 때 경매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그 말을 바로 순응하거나 순종하지 말고 어떤 지식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그 의심을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라고 머릿속에서 좀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따져보는 수준이 굉장히 고수준인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쪽에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어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으면 이게 종교처럼 순응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치를 따져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항상 이치에 근거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상황에서 언제든지 질문을 하라고 하고 질문을 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저가 더 타박을 하기도 하죠. 질문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예요. 그죠? 자기가 그거를 지식이 없을 때 통상 질문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해도 또 논리적인 질문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누구 말을 갖다가 이렇게 정보를 들으면 절대로 그대로 순응하는 버릇을 들이시면 안 된다. 항상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합리적 의심을 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경매 초보자들에게 우량 물건, 좋은 물건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냈고 그 의견에 따른 또 다른 질문을 하셨었죠. 눈에 보기에 좋지 않고 귀로 듣기에 좋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다들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그 반대로 가야만 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어떤 질문을 제가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어떤 비유를 들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그 사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어떤 거를 해볼까요? 지하철에 너무 멀기 때문에 우량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역세권 물건에 대한 편견,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사례로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